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 소식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걸 먼저 알리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시설 정밀 타격 중이고 언론과 방송의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주위에 정치시사 무관심층은 안 와닿는 반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페이스북 연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딱 저런 스타일 아닌가 싶은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려오고 공습 경보에 민항기 운항은 전면 중단되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지도자가 부른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치 경험 없이 그저 신선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SNS 중심 이미지 정치로 초반 인기를 누리고 구체적인 공약 제시나 토론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한편에 코미디 호러 드라마 같다 이런 평가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런 무능한 지도자를 잘못 두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걸 요즘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에 익숙해진 탓인지 저도 한동안은 이게 낯설게만 느껴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전쟁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는 게 현실이란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화를 추구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보면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멸공 논란에 이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저렇게 SNS로 툭 던지고 그래놓고 민주당보다 본인이 DJ 정신에 가깝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평생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오신 분인데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을 수가 있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개사가만큼 국민을 우롱한 거라고 지적했고요. 오죽하면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진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였죠. 81명의 비서진 명의의 선언문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입에 담는 건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DJ 정부 출신 극히 일부가 윤석열 후보한테 붙었다고 김대중 정신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자는 겁니까?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걸 두고 신종 북풍, 총풍이라고 비판했고요. 전쟁은 장난도 게임도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저렇게 정략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고요. 수백만 청년들과 국민이 죽게 되고 온 국토가 초토화된 후 승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증오가 아닌 통합, 전쟁이 아닌 평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후보,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더더욱 중요해졌다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지구 반대편 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쟁과 안보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지금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 위험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죠. 이런 와중에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후보는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 타령을 하면서 전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었고요. 게다가 선거 코앞이라고 300만원 나눠주는 건 매표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국민을 위한 추경 통과라면서 대놓고 저렇게 300만원 지원을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재산 216억 정도 있는데 추경이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국민의힘 김재섭 씨는 자영업자는 늘 힘든데 왜 지금 추경해야 되냐 이런 막말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아무 말 하려면 정치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라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안 통과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서 얻어낸 성과고요. 이재명 후보는 추경이 금주 내에 집행된다며 당선 후 코로나 구제 특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 온전한 보상 책임, 3차 접종자 방역 24시 완화 이런 약속들을 하기도 했었죠. 이 덕분에 무려 10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대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 등을 꼽았고요. 자영업자들에게 막말 내뱉은 국민의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끝까지 챙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말장난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공약집 입수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호 개방, 소통 교류로 관계를 개선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좌파 타령하고 이준석 대표는 극좌 포퓰리스트라는 말까지 꺼내놓고 저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0년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사기 탄핵, 배신자 이런 걸 외치면서 소멸해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러면서 노선 투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개 저격을 받고 나니 다급해졌는지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이재명 후보한테 어그로를 끌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를 보며 본격 시작된 이준석 리스크를 지적했는데요. 최근 같은 당 최고위원한테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에 꽤나 굴욕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체면은 물론이고 모든 명분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겉으로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SNS로 더욱 날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오버할수록 국민의힘 리스크는 커져가는 거고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선 과거 엘리트 보수를 자처하던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일말의 품격도 없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댓글에서 레알 크크만 칠 테니 차단 해제 숙제 좀 다시 부탁해봐야겠고요. 저런 뻔뻔한 이준석 대표를 밀착 마크한 이유를 요약해서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